힘들게 폐경까지 버티셨어요. 생리통 과다홀경 심했는데 그냥 하기 싫었어. 아픈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폐경 이후에 자궁 경부암이 나왔어요. 임신 가능성이 없는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궁을 다 띄는 게 정답이다. 결국에는 임신을 하지 않는 자궁은 제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전자궁 적출술이에요. 근데 환자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전자궁 적출술이죠. 환자분이랑 상의하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전자궁 적출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종이 있었어요. 근종이 8cm 정도 되는 근종이었어요. 이게 근종이거든요. 자궁 근종을 제거했더니 이제 자궁이 이렇게 뽕 뚫리긴 했었는데 힘들게 폐경까지 버티셨어요. 생리통 과다홀경 심했는데 수술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냥 하기 싫었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꾸역꾸역 참을 만한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폐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생리통이니 과다홀경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안 하고 버티긴 했는데 아픈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폐경 이후에 자궁 경부암이 나왔어요. 다행인 거는 자궁 경부를 미리 확인해가지고 연기암이 나왔어요. 1기부터는 진짜 치민성 암이라고 그러고 연기암은 이제 조기 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 전자궁 적출술을 하면은 치료가 깔끔하게 끝나고 재발 걱정도 없고 암 공포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래서 자궁을 다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고 자궁에 이상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제 난소난관은 멀쩡했거든요. 혹이 없었는데 이것도 다 같이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유는 폐경이시기 때문에 폐경되면은 난소랑 난관은 더 이상 아무런 일을 하진 않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자궁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난관암이나 난소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일도 안 하는데 내버려 두고서는 암 뺏기 생길 가능성이 없어. 새로운 게 생기면 암 말고는 다른 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폐경 이후에는 멀쩡한 난소랑 난관도 같이 제거합시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늦었지만은 자궁과 양쪽 자궁 부속기를 다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폐경 전에 고생하셨을 때 근종 때문에 수술했다면 자궁을 다 제거했고요. 그 당시에 근종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건 사라지고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자궁이 없으면은 이제 폐경 이후에 비록 조기암이 발견되긴 했지만 암이 생길 확률도 없었겠죠. 우아하게 의학적 표현으로는 암공포로부터 해방이 되는 맹장이 없는데 맹장염이 또 생겨요.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이유로 근종 때문에 자궁을 다 제거했다고 했을 때 자궁 내막암이 생길 일도 없고요. 자궁 경부암이 생길 일도 없고 자궁 체부암, 육종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0%예요. 증상만 개선되면 혹만 띄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임신 가능성이 없는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궁을 다 띄는 게 정답이다. 믿기 어렵겠지만요. 이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단일공 복강경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자궁 적출술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보통 폐경이 되고 나이가 들면은 콜라겐의 조성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장들이 늘어져요. 아무리 이걸 끌어내려도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수술할 때 이 자궁의 밑동 부분을 밑동이 노출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했다가는 장천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잘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출이 돼야지 여기를 이제 칼집을 내는데 이제 손을 놓으면 장이 다시 들어가서 여기를 가득 채우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2스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혹을 먼저 제거하고 시야를 확보해가지고 전자궁 적출술을 할 거예요. 그래서 혹과 혹이 아닌 거를 구분을 해서 몸에서 분리가 됐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통 부분이 잘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자궁이 쫙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핸들링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바늘실을 넣고 꼬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두 번째 수술 전자궁 적출술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일하지 않는 난소난관도 같이 제거하고요. 대신에 폐경되신 여성분들의 특징은 가임기 여성분들에 비해서 혈관들이 위축이 와요. 그래서 출혈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젊은 가임기 여성은 이름도 없는 혈관에서 계속 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왼쪽 난소난관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치면은 여기는 이제 자궁과 함께 몸 밖으로 나가게 돼요. 자궁의 왼쪽은 완벽하게 제거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오른쪽을 똑같이 대칭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궁의 앞과 자궁의 뒤를 칼집을 내서 몸에서 분리해 줘야 돼요. 이제 아까 똑같이 했던 거 오른쪽에도 난소난관 제거하는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자궁의 뒤쪽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장이 있기 때문에 다치지 말라고 꺼즈를 갖다가 보호막처럼 대놓고 그 위에다가 칼집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한 손으로는 장을 갖다가 들어 올린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수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궁과 방광과 질을 구분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요관에서 방광으로 가는 소변줄이 지나가는 통로거든요. 잘못하면 여기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불안하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환자분이랑 같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 수술은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지금 보이는 이 파란색 컵이 있죠? 이 플라스틱이 이물질인데 자궁과 질과 방광과 대장이 다치지 않게 안전 마진을 줘서 이 마진을 잘 따라서 커팅을 하게 되면은 수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마진만 잘 따라서 커팅만 하면은 수술이 참 쉽죠? 이제 안다는 것과 실제 그거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는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거고, 비로소 환자분들한테 우리 병원에서 잘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완벽하게 자궁이 몸에서 분리가 됐고요. 그럼 얘도 이제 혹이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제거하냐면은 질의 그 상단 부분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분만하듯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가 끝나고 나서 질의 말단은 닫아주게 되어 있어요. 재밌게도 이제 자궁을 다 띄면은 환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자궁이 있던 공간에 혹과 함께 다 제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이 이렇게 진공처럼 비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걸 보시면은 그거에 대한 해답이에요. 대장과 소장이 그 부분을 그냥 차지해 버리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지는 않고요. 장이 내려와요. 그 혹이 다 제거가 되면은 그만큼의 몸무게는 빠지게 되어 있고, 배가 눌렀을 때 혹이 만져졌던 거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직후는 바로 못 느끼고, 왜냐면 수술하면 수액을 맞거든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부어 있어요. 다음날 보면 환자분이 얼굴이 낑낑 부어 있고 진짜 환자가 되어 있거든요. 일주일 뒤에 실밥 다 뽑고 소변으로 싹 빠져나가면은 몸무게는 차이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혹은 잘 제거됐고, 항상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수술한 부위 잘 세척하고 문제 없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고, 유착 방지제랑 지혈제, 피주머니 달고 이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자궁 근종 타입에 따라서 하는 수술 동영상을 함께 쭉 봤었는데요. 환자분들이 걱정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본인이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수술 방법,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보다 단일공 복강경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수술 방법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